요즘에 뭐 프리미엄 붙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미 분양에서 완판이 됐던 것처럼 분양권도 또 막 좀 극성이 시장에, 될지 이것도 궁금해지고.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고 싶은 분양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덕분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청약시장은 더 불탈 겁니다. 그래요? 당연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렇게 풀려주니까 중도금도 대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풀어줬죠. 이제 여기에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가 붙습니다. 실수요를 생각한 명분을 내세운 투기수요가 붙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소급을 적용을 하는데 네. 분양을 할 때 받아가지고 중도금 대출 이자만 내고 있다가 입주 시점에는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들고 있다가 당첨이 되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투기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자 중도금 대출 10억짜리인데 계약금 10% 넣고 네. 그럼 중도금 대출 한 60%면 10억이면 7, 8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8억이면은 이자 지금 4%잖아요. 3,202년이면 한 6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잘하면 뭐 8천 이렇게. 네네. 근데 이제 입주할 때쯤에 만약에 인력 떼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실거주 의무가 아직 안 풀려서. 네, 그 이게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려는 거지. 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붙었다가 네. 둔촌주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도 얘기 나오는데 네, 도리어 네. 또 마이너스 피가 나온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 주신 실거주 의무 조항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 국회를 아직 못 지금 넘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투다 보니까 네, 네. 국회를 통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아킬레스가 된 거죠. 현재는. 그게 만약에 못 넣는다 가정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되려다가 발목을 잡히는 거죠. 실거주 의무라는. 네네 그 것에 조항 대해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하나의 변수겠네요, 약점으로 이게. 변수로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그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신 실거주 의무 조항을 네. 넘어갈지 그거를 좀 보시고 나서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떠세요? 전매 제한 사실 실거주 의무가 따라오지 않으면 반쪽짜리다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 실거주 의무는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계속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소급 적용해준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넘어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를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의미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둔촌주공 처음 그 청약할 때에 비해서 지금 규제들이 다 해소가 되지 풀렸죠.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대감에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84제곱미터를 봤을 때 한 18억, 5천, 19억까지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다 다시 오르기 예, 시작한 조금 더 거네요. 올라갔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둔촌주공 분양가 13억 원이었던 거에 네네. 감안하면은 갭이 좀 크긴 하고 그러네요. 옵션 비용들을 더하고 뭐 사실 저기 실제로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대치가 그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지금 미리 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긴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지만 네네. 전반적인 청약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지금 조금 확실히 달아오른 분위기가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고 있고 뭐 계속 다른 단지들도 계속 호재들이 지금 청약 결과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은 지금 시장은 청약 다시 중심으로 재편이 조금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둔촌주공도 사실 초반에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있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완판이 되고 네. 승행을 성공을 했고 네. 영등포자이도 굉장히 맞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네. 최근에 휘경자위 디센시아라고 동대문구에 네. 있는 것도 뭐 최고 경쟁률로만 따지면은 154대 1 맞습니다. 아주 흥행에 네.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가 다 서울이에요. 네. 서울 분양시장은 그러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 분양시장 자체는 지금 그 단지들이 보면은 사실 그 가격대가 지금 딱 네.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거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지금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약간 낮아요. 낮게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지금 분양가 자체가 가격 하락이 조금 이루어진 시기의 가격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시세가 올라가겠구나 올라갈 수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주변에 아무래도 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네네.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약을 하려고 했더니 뭐 주택 있으신 분들은 와 정말 그냥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청약 시장에 대기 수요도 많고 그만큼 또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서울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가격이 눌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조금 더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